안녕하세요. 네, 저는 솔토지빙건축의 조남우라고 합니다. 인왕 3분초 숲속 쉼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서사적 풍경과 구축적 풍경, 그리고 문화적 풍경이 그것입니다. 먼저 서사적 풍경은 내가 정선의 그 인왕산도 중에서 인왕산과 서촌을 함께 그린 그림을 보고 영감을 갖게 되었는데요. 인왕산과 서촌 그리고 서울 성곽이 이루는 어떤 물리적 환경 위에 그곳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의 어떤 삶의 풍경이 연속적으로 축적되어서 만들어지는 복합적인 풍경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는 인왕산과 이 서촌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위항인과 위항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위항문학은 조선 후기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서촌을 중심으로 해서 중인 이하의 계층의 사람들이 이루어왔던 한문학 활동입니다. 많은 문집을 만들었고 그것은 저희한테는 이런 중인이라고 하는 어떤 계급적 신분 하에서 이루어왔던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어떤 충돌하는 과정으로 보였고 이것은 하나의 역설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인왕 3분초는 1968년 1.2.1 사태 때 북한은 30여 명의 무장공비들을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파견합니다. 세검정을 넘어오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그 중에 대부분 다 죽고 김신조만 살아남은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정부는 북악산과 인왕산 지역에 30여 개의 초소를 두고 통제구역으로 만듭니다. 문민정부 들어서 점차 없어져서 20개 정도 남았다가 지난 2018년 현 정부 들어서 이 전체를 다 폐쇄하고 해체하게 됩니다. 인왕산 분초는 이 초병들을 위한 내무 공간이었습니다. 소위 생활하는 공간이죠. 약간 숨겨져 있는 공간에 피로티로 들어 올려져서 상부에 허름한 시설이었는데요. 하부 구조는 남겨두고 저희가 상부에 시민들을 위한 쉼터, 어떤 개방적인 공간으로 전환하는 계획입니다. 저희는 소위 어떤 폐쇄와 반목의 공간에서 어떤 교류와 어떤 개방을 위한 공간으로의 어떤 새로운 역사를 계획하고자 했습니다. SN건축사무소 김상원 소장입니다. 저희의 두 번째 관점은 구축적 풍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위항문학이 계급사회의 속박 속에서도 발전했던 점이나 군시설로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던 공간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문화시설로 바뀐다는 점은 매우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건축도 이런 역설적인 부분을 표현하려고 했는데요. 목구조에서는 결구가 아주 중요하고 결구를 통해서 기둥과 볼을 연결하고 그 위에 석가래를 얹어서 지붕면을 만드는 것이
목구조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인왕산본초 숲속 쉼터도 구조적으로는 당연히 이 원리를 따르지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 원리의 구축 방식이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가 있을 위치를 비워버리는 방식인데요. 마치 무겁고 커다란 판이 기둥 옆에 끼워져서 가볍게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역설적인 구조 체계를 보여주려고 노력하였는데요. 실제 공사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훤히 보이는 산속에 헬기를 띄우고 그리고 산속에 커다란 구제들을 올려놓고 그 작은 콘크리트 슬라브 위에서 설치하는 그 행위 자체도 매우 역설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SM건축사사무소 김은진입니다. 저희의 세 번째 관점인 문화적 풍경입니다. 이 공간은 인왕산을 즐겨 찾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쉼터입니다. 쉼터의 역할뿐만 아니라 작은 도서관, 집회장 등으로도 사용될 예정인데요. 이 공간을 원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서촌의 다양한 문화활동 모임이나 역사예술 관련 모임, 또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연령과 직위에 상관없이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는 장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외부에 사용한 알루미늄 그레이팅은 공급을 가진 재료인데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틈으로 풀들이 자라고 또 쉼터 내부에서 느껴지는 인왕산의 사계절은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시간이 더해감에 따라 자연환경과 새로운 구조물, 또 사람들의 활동이 조화롭게 더 씌워져가는 서울의 숨은 명소가 되길 기대합니다. 당국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인 김정신입니다. 저희 학문적인 배경은 근대 건축과 한국 건축사이며 특히 1960년대 교회 건축에 있어서 제2차 바티칸 공예에 대한 연구와 공예 이후의 교회 건축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를 한국 사회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난 30년 동안의 주된 작업이었습니다. 그 결과 8건의 교회 건축과 관련된 저서와 40여 건의 교회 건축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지위원으로서 수많은 근대 건축에 대한 조사 연구와 자문을 통해 나름대로 한국 건축 문화 발전에 기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오늘날 건축 설계 작품은 과거에 비해서 확연하게 발전하였습니다. 건축 역사와 전통에 대한 실천적인 연구가 더해진다면 한국 건축
지역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韓国の伝統建築の特徴は、周りの環境、つまりその土地の自然や風土に人工的な美しさをどのように適応させるか、また調和させるかにあります。私の目指す建築は、韓国の地域性や独特の文化を生かしながら、世界の誰もが共感できるような建築、共通の価値観を見出せるような、そんな建築を目指しているんです。私はこのスタジアムに2つの願いを込めました。一つは呼び起こすこと、もう一つは残すことです。呼び起こすとはワールドカップ開催を祝い、人々の未来への希望を呼び起こすこと。残すとは世界の人々と共に私たち韓国の文化の豊かさを共有し残していくこと。そしてこのスタジアムがワールドカップのモニュメントとして時と空間を超えて人々に愛され、韓国の建築遺産としても残る、そんなスタジアムになってほしいと思います。ソウルワールドカップ競技場、ここに来ればユ・チュンスさんの優しい心遣いと韓国の人たちの温かいもてなしが待っています。